자,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느껴오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셀프 세차, 당하지 마세요라는 주제인데요. 셀프 세차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 말 그대로 셀프 세차를 당하시는 분들이 요새 참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세차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내 차를 스스로 이제 세차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제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 몸으로 세차는 하고는 있는데, 그냥 유튜브에서 자칭 뭐 전문가 혹은 인플루언서, 저 같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대로 혹은 하라는 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세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류의 손님들을 만나고 세차하시는 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정말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셀프 세차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뭐가 좋은지, 내가 썼을 때도 정말 좋은지, 기존의 다른 제품들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같은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기계처럼. 그냥 아주 단적인 예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이제 3pH 세차라는 겁니다. 제가 3pH 세차법에 대한 저의 생각은 과거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차를 하면서 산성, 알칼리성, 중성을 모두 사용하는 세차법을 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유행하기 시작했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 세차장에 오시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매번 세차를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막 써야 되는 제품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다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차를 하시는데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 내가 처음에 알칼리 뿌리고 몇 분 있다가 고압수 뿌리고, 또 산성 뭐를 뿌렸다가 또 몇 분 기다렸다가 또 고압수 뿌리고, 그리고 나서 중성 카샴푸로 미트질하고 막 막 이제 3pH 세차법을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손님이 일주일 혹은 2주일마다 항상 오셔가지고 세차를 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번 그렇게 세차를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여쭤봤어요. 알칼리성 프리워시를 쓰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모르시겠대. 그러면 산성 케미컬을 뿌리는 이유는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그 영상에서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써야 이제 뭐 물때나 이런 것도 지워지고 뭐 워터스팟 이런 것도 지워진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다니까, 유명한 사람이 좋다니까 그냥 쓰는 거죠. 그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근데 제가 그분 차를 딱 봤는데 그렇게 많이 더럽지가 않았어요. 그냥 비 한 번 정도 맞은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비를 맞았으니까 이게 비 맞은 자국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분은, 이거 워터스팟이야. 그러면 이거 빨리 산성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손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손님, 오늘 저한테 속는 셈 치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세차를 한번 해보셔라. 만약에 이상해지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제가 돈 안 받고, 제가 광택이 됐든 뭐가 됐든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셔라. 스노우폼 뿌리고요. 오늘 세차하기 전에 스노우폼 한번 뿌리고 한 2, 3분 후에 고압수로 헹궈낸 다음에 바로 그냥 미트질하고 드라잉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생각하신 저 빗자국, 워터스팟이라고 생각하신 저게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차가 정말로 스크래치가 막 난리가 나는지 아닌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셨어요. 세차가 이제 끝나고 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세차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줄었고 힘도 덜 들어가지고 내가 남는 시간에 내부 청소도 하고 왁스도 발랐다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칼리스 세정제는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차가 많이 더러울 때 알칼리성 세정제를 써서 프리워시를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게 더럽지 않은 차량이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산성 세정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워터스팟이나 이런 묵은 물때들을 제거할 때 효과적이지만 이런 제품들은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안 좋습니다 라는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제서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아, 자기가 여태까지 너무 미련하게 세차를 해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한다라는 건 내 돈 주고 이 제품을 산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제품을 내 차에다가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는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무슨 뭐 세차를 하는데 뭐 공부까지 해야 되냐 뭐 세차로 시험 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로 시험 보라고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즐기기 위해서. 이 제품의 효과가 뭐고 어떻게 좋은지를 알고 써야 이게 진짜 좋은지도 알 수 있고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셀프 세차를 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자동 세차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남한테 손 세차를 맡기는 사람은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약을 먹을 때도 그 제품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 건지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산성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금속에 자주 사용하면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이브 할 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차를 가진 이제 지인 차량이랑 자기랑 이제 비교를 딱 했는데 자기 차의 브레이크 디스크랑 캘리퍼 쪽이 훨씬 부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세차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는 매주 꼬박꼬박 세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현타가 왔다. 이런 분들은 산성 케미컬을 너무 많이 쓰신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칼리성 산성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꼭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에 많이 오염이 됐을 때 알칼리성 써요. 세정제를.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산성인 워터스팟 리무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 내 차를 해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만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있어요. 왁스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제가 세차 모임, 지역에서 세차 모임 같은 걸 하다가 만난 어떤 분인데 특정 고체 왁스를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마치 전도사처럼 막 전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임 사람들한테. 야, 이 왁스가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게 짱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브랜드의 제품을 써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좀 별로였었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니까 그 제품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랬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혹시 그 브랜드 말고 다른 왁스는 뭐 어떤 거 써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건 한 번도 안 써봤다고. 써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안 써봤는데 어떻게 이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또 누가 뭐가 좋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사요. 뭐 그게 뭐 샴푸건 뭐 왁스건 뭐 간에 일단은 그냥 무조건 사. 누가 좋다라고 하면. 내가 매주 이제 제품을 사니까 물건이 이제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써봐야 되겠다라는 이 조급함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세차를 할 때마다 새 제품을 막 갈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제품을 사용을 하면 그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느끼기가 어렵겠죠. 나중에는 내가 뭘 썼는지 기억도 못 해요. 내가 이 제품 썼었나? 이 제품이 어땠지? 기억도 못 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다가 야, 세차용품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만 그거를 느끼지 못할 뿐인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든 처음 시작했을 때 막막하고, 그래서 뭔가 앞서서 했던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 돈을 주고 사서 내 차에 쓰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는 좀 알아보고, 그리고 사용하면서 진짜 좋은 제품이 맞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장담할 건데, 알고 하는 세차가 훨씬 재밌습니다. 똑같이 셀프 세차는 해. 근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같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랑,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요렇게 하면서 요렇게 해볼까? 하는 거랑 뭐가 더 재밌겠습니까? 셀프 세차 입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95% 정도는 세차를 뽑으면서 시작을 하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검색해보고 구독자나 조회수 많은 영상에서 하란 대로 해요. 근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기계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좋겠지, 뭐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좋겠지, 그렇겠지 하면서 재미없게 세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힘든 거를 계속 할 수 없죠. 그러다가 이제 손세차 맡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고라도 어디 한번 딱 나면은 에이 망했다, 자동세차,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손세차 맡기는 거, 자동세차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셀프 세차를 좋아하고 디테일링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셀프 세차에 새롭게 입문하신 분들이 기왕이면 한 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그 즐거움을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무슨 제품을 사라, 무슨 제품을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뭘 쓰든 그걸 알고 써야 재미가 있고 내가 이거를 취미로 오래오래 즐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디테일링을 입문한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어요. 아직까지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누가 하란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세차를 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디테일링을 즐기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남들이 하라는 거, 남들이 이렇다더라 이런 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 내 돈 주고 내가 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도 내가 말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